지난번에 하나가 다 나갔기 때문에 질문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오늘은 개념책 위주의 질문을 받고요. 수요일에 시완이 왔을 때 익힘책을 같이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아도 그 다음에 준이도 자기 질문이었던 거 체크해주면 돼. 몇 번부터 볼까요? 주아는 질문이 없었어요? 여기요? 네, 개념책. 좀 못했어. 그러면 준이가 질문하는 거를 먼저 같이 볼게요. 87쪽에 87? 87쪽에 2-2번. 이건가? 네. 이거 맞아요? 네. 자, 87쪽에 2-2번을 주하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삼각형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준이야, 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나머지 한 각의 뭐와 같아요? 네.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 내가 80. 180이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은 얘하고 얘의 합이 어디로 갈 거냐면 이쪽으로 가겠지. 네. 한번 여기 1번이라고 한번 해볼게. 1번과 35의 합이 여기로 가겠죠? 그쵸? 네. 그 다음에 40과 20의 합이 여기로 가네요. 그래서 합이 지금 여기 튀어나와 있는 이 5개의 끄트머리 각들의 합은 이 삼각형 내각의 합 180과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그러면 1번 더하기 35 지금 이 그림을 보니까 y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180이죠. 네. 뭐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도 사실 답은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번과 40하고 x 했더니 이것도 180이네. 맞아요? 1번하고 40 이렇게. 맞죠? 네.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을 더하게 되면 360이 돼야겠다. 그치? 네. 그럼 우리가 1번이 몇 도인지 1번이 몇 도인지만 알면 x 더하기 y 값을 구할 수 있겠다. 네. 그러면 1번은 아까 몇 도라고? 튀어나와 있는 각들의 합이 몇 도예요? 180이라 했죠? 네. 네. 그러면 180에서 나머지 4개의 각을 빼면 1번 각이 나오겠네. 맞아요? 1번 각, 얘 해서 180이라고 했죠. 네. 그럼 1번 각 구할 수 있어요? 네, 180이에요. 자, 지금 이쪽 각, 삼각형 안에 각들이 다 모인다고 했었죠? 네. 그러니까요. 1번과 35가 1로 간다 했죠? 40과 20이 1로 간다 했죠? 네. 자,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1번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180에서 나머지 각들, 끄트머리 각들인 20, 40, 35를 빼면 되겠네? 네. 그러면 1번 각을 구했으니까 x 더하기 y를 구할 수 있겠죠. x 네. 하나, y 하나를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1번 각이 2개, 그 다음에 얘네 둘 더해서 75, x 더하기 y 1개, 360이에요. 그냥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지금 그림을 보고 그 방법이 먼저 생각나서 했지만 다른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자, 한번 해봐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이따 시간을 줄 테니까 이건 마무리 해보고요. 또 92쪽. 92쪽. 주아도 같이 보셔야 되죠? 92쪽. 이거 맞나요? 거기 92쪽이 아니네? 발전 문제? 네, 여기 말하는 거 맞죠? 네. 네, 거기 1, 2, 3. 발전 문제 1, 2, 3을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이 그림 안에 제시된 건 없고 그 조건에서 제시되어 있네. D, B, C는 어느 각에? A, B, D라고 하는 각의 2분의 1이에요. A, B, D라고 하는 각이면 A, B, D 여기네요. 네. 여기를 2개로 놓을게요. 그럼 D, B, C는 D, B, C 여기네. 그거의 절반이라는 거네. 네.
그리고 DCE는 DCE라고 하는 각은 ACD. 그럼 여기를 세모 두 개로 놓으면 얘는 세모 하나다. 이런 식의 구조네요. 이랬을 때 A가 60도일 때 여기 구하고자 하는 것은 BDC. 여기 맞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보자. 삼각형, 제가 그때 삼각형 세 내각에 관한 성질 중에 합이 180도라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이 쓰이는 게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한 각의 외곽과 같다. 그거라고 했거든요. 삼각형의 ABC를 한번 볼게요. A가 60도고요. 동그라미가 3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랑 얘네 둘의 합은 뭐와 같냐면 나머지 한 각의 외곽인 세모 3개 있는 거와 똑같네요. 맞죠? 이번에는 삼각형 이 BCD를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를 뭐라 그럴까요? A라고 할까요? 네, 동그라미 하나랑 여기다 동그라미 할게요. A라는 각이랑 둘을 더하면 이번에 뭐와 같아져요? 나머지 한 각의 외곽인 세모 하나. 그랬더니 A 값이 보이지 않아요? 60도 더하기 동그라미 3개 이렇게 할까? 이러면 좀 더 명확히 보이나? 보여요? A가 몇 도예요? 20. 네, 이렇게 하니까 보이죠? 그러니까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이 한 외곽과 같다를 이용해서 지금 푼 거예요. 역시 정리 한번 해보세요. 다시 풀어봐도 좋고요. 잖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이건 아까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60이랑 이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랑 지금 여기 이삼각형 있죠. ABE, 네. ADC 두 개는 서로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삼각형하고 일단 이렇게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두 개 같으니까. 네. 여기다가도 동그라미 할 수 있겠네. 네. 맞죠? 그럼 여기 60도랑 이 각을 끼고 있고 얘도 60도랑 이 각을 끼고 있으니까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이긴 한데 합동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뭐 어쨌든 우리는 동그라미를 구하면 60 더하기 동그라미를 답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등변 삼각형 외에 이 삼각형도 보인다는 거죠. 됐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각만 알면 되는 거잖아. 여기 각이 몇 도야? 여긴 60이고 여긴 양쪽이 73 나왔으니까 여기 몇 도예요? 73. 146. 여긴 3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96을 꼭지각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한쪽 밑각을 구해서 60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180에서 94를 빼서 86이죠? 네. 나누기 2를 하면 여기가 43 이렇게 나오죠? 네. 얘만 43이 아니라 얘도 43이죠. 그래서 걔를 더하면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 네. 자, 다시 한번. 정삼각형을 그리고 나면 문제에서 제시한 삼각형 말고 여기 이렇게 합동이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고 그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을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됐을까? 네. 에이, 이제 끝났네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이 개념 부분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다 정리했나요? 아니요. 한 문제만. 나는 여기도 있는데 여러분은 이게 없나요? 아, 여긴 다 된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원 하셔도 돼요? 네. 네. 자, 원에 대해서 여러분 원이 뭐예요? 원이요? 네. 동그라미요 뭐 이랬잖아요. 동그라미 세모네. 원 뭐예요? 그 점에 한 점에서 응. 같은 길이의 선분을 계속 이렇게.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엄청 많겠죠. 네. 그쵸? 이 점들을 이 사이사이마다 다 이은 거예요. 다. 그렇게 이었더니 뭐가 나와? 그 점들의 모임, 점들의 집합이 뭐더라? 원이다 이 얘기예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점들의 모임. 얘가 원인데
이렇게 원을 그릴 때 지금 중심에서 시작했잖아요. 아니, 한 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 이 한 점을 뭐라 그래요? 원의 중심. 그 다음에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이어서 이렇게 선이 나왔잖아요. 얘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테두리를 구해라 라고 하면 원의 둘레를 구하세요 이 말이죠. 그 원의 둘레를 한자로 바꾼 게 원주예요. 둘레 주자. 주변 정리하세요 할 때 있잖아요. 그 둘레 주자를 써서 원주, 원의 둘레 이 의미고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평면도형에서 다각형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 오늘 이제 원을 배우는데, 원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 정의들부터 일단 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일단 제가 아무거나 찍었어요. 그러면 이 원 위에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선도 있겠지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이 점들을 뭐라 하냐면 호라고 해요. 호. 활 쏠 때 있죠? 활. 이 호.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 한자예요. 그래서 호의 기호 자체도 호, A, B 둥글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이 선분 A, B를 뭐라 하냐면 원에서는 특별히 현이라고 해요. 현의 기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 내가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어서 그을 수 있는 현의 길이는 다양하겠죠. 그 현 중에 가장 긴 현이 누가 될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중에 가장 긴 현. 직선이 아니야. 현은 선분이야.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 그 가장 긴 선분 누가 될까? 내가 이렇게 원 위에 두 점을 였잖아. 그럼 현이 계속 자라죠.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는 이 현, 가장 길이가 긴 현 얘를 갖고 뭐라 하냐면 지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까 일정한 거리라고 했잖아요. 그 일정한 거리라고 하는 거를 지름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지름 이렇게 얘기하죠.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현까지 얘기했고 호도 얘기했어요. 할선이라는 건 뭐냐면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아까 현은 뭐라고요? 현하고 할선의 차이가 뭐예요?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 딱 끊어졌으면 그게 현이고 직선이 되면 할선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부채꼴과 이제 활꼴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부채꼴이라는 건 뭐냐면 원 위에서 두 반지름 OA, OB랑 호로 이루어진 거. 우리 그 피자 조각같이 생긴 거 있죠? 그쵸? 이거를 우리가 부채꼴이라고 하고요. 아까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이은 선분, 현 AB하고 여기 AB라고 놓는다면 현 AB하고 이 호 AB로 막혀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활꼴 이렇게 얘기해요. 활꼴하고 부채꼴의 차이도 알겠죠? 얘는 원 위에서 두 반지름, 반지름과 호가 이루고 있는 게 부채꼴. 활꼴은 뭐다? 현하고 호가 이루고 있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활꼴하고 부채꼴이 일치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 원의 중심에서 나간 두 개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호가 이루고 있는 이 부채꼴하고 현하고 호가 이루고 있는 이 활꼴 두 개의 모양이 일치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응? 언제예요? 내가 이제 부채꼴의 중심각, 우리가 지금 이 반지름과 반지름이 이루고 있는 이 각을 중심각이라고 하는데 원의 중심에서 나간 두 개의 반지름이요. 얘네가 지금 이렇게 계속 각이 넓어져요. 그럼 중심각 크기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부채꼴은 커지겠죠. 그러다가 가장 긴 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반지름 두 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나는 순간. 이때 반원이죠. 이 반원이 되는 순간은 부채꼴과 활꼴의 모양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긴 현이기도 하지만 반지름 두 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180도가 되는 순간, 중심각이 180도가 되는 순간은 부채꼴과 활꼴이 일치하는 순간이다.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기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양끝으로 하는 호는 한 개뿐일까? 한 개겠어요? 호 AB라고 하면 얘를 말할 수도 있죠. 호 AB.
짧은 쪽으로 얘기하면. 근데 나는 이쪽 보기 싫어요. 이쪽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호 AB가 이쪽을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큰 쪽, 작은 쪽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 AB하고 반지름 OA하고 OB가 이루고 있는 부채꼴은 이쪽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것처럼 행맨처럼 생긴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구분되죠? 저것도 부채꼴. 그것도 부채꼴이죠. 부채꼴. 두 개의 반지름과 호 AB가 이루고 있는 도형. 부채꼴. 맞죠? 부채꼴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기본 약속들이었고요. 여기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고 그 다음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원 5에서 각 부분이 나타내는 용어를 고르세요 했거든요. A가 뭘까요? 부채꼴. A가 부채꼴이죠. 거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A는 부채꼴. 그 다음에 B는요? 주아야, B가 뭐야? 반지름이죠. C는? 현. 그쵸, 현. 그 다음에 D는? D는 그 호. 예, 그 다음에 E는? E는 활골. 활골. 이렇게 해서 기본 명칭들을 여러분이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는 이따 여러분 시간 드릴 때 한번 해보고 원 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AB는 현이고 OB는 반지름이다. 같이 해볼까? AB는 현이고 OB는 반지름이다. 1번 맞아요? 예. 그 다음에 각 AOB는 호 AB에 대한 중심각이다. 이것도 맞을까요? 네. 이 호 AB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죠? 네. 근데 거기일 수도 있고 사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호 AB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중심각도 얘일 수도 있지만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각 다 이름은 다 똑같았죠. 각 AOB. 그 다음에 AC, 현 AC죠. 현 AC는 원 5의 현 중에서 가장 긴 현이다. 맞아요? 네. 4번은 현 AB, 호 AB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은 부채꼴이다. 맞을까요? 답이 갈렸는데 코비하고 쟤는 활골. 그쵸, 활골이죠. 부채꼴은 반지름, 두 개의 반지름과 호가 이루고 있는 도형이라 했죠. 그 다음에 5번, 부채꼴이 활골이 될 때가 몇 도라고? 중심각이 180도. 예, 이 특징을 기억해 두세요. 2-1번 또 여러분이 이따 해보시고요. 그 다음, 뒤에 넘어가 볼게요. 원과 중심각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이거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봐봐. 여러분이 피자 먹을 때를 한번 생각해봐. 지금 중심각이 여기 하나예요. 코비양? 여기. 중심각이 여긴 하나죠. 네. 중심각이 여기 두 개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 부채꼴하고 이 부채꼴은 넓이가 이 부채꼴이 얘 2배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2배 들어졌죠. 이 부채꼴이라고 하는 거는 반지름, 호가 이루고 있는 거라 했으니까 얘도 반지름, 호 이렇게 되니까 2배 맞아요. 그 다음에 3배가 되면 이렇게 늘겠죠. 그러니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해서 늘어나요. 1배, 2배, 3배 되면 똑같이 1배, 2배, 3배가 되죠. 자, 그럼 우리 현에 대해서, 호의 길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가 1배, 2배, 3배 되면 호의 길이도 이렇게 1배, 2배, 3배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우리 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현의 길이도 정비례해서 늘어날까? 아니. 왜 아닐까? 여기는 현이 어떻게 돼요? 원 중심각이 동그라미 하나일 때 현의 길이가 얘가 돼요. 네. 그쵸? 중심각이 2개가 됐을 때 현의 길이가 2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선이 2개가 생겨야 돼. 맞죠? 네. 근데 우리가 현을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쵸? 이 두 점을 이은 이 선분 길이가 현이 된단 말이야. 늘기는 늘었지만 정비례해서 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3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우리 이렇게 하지 않죠. 현은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선분이 되기 때문에 늘긴 늘었지만 정비례해서 늘진 않아요. 게다가 중심각이 점점 커져서 180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현 길이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점점 길어지다가 여기서는 꺾여서 오히려 더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중심과의 크기에 정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의 길이가 안 된다면 활골 넓이도 마찬가지겠죠. 활골의 넓이도 정비례해서 느는 게 아니라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건 누구다? 호의 길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 호의 길이와 부채꼴 넓이만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이걸 응용해서 문제들이 많이 날 거예요. 이건 같이 해볼까? 여기가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이 부채꼴은 20도고 이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는 100도예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도 몇 배가 돼야 돼요? 똑같이? 몇 배? 5배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보니까는 이번엔 중심각의 크기를 몰라요. 근데 호의 길이가 2에서 6, 3배가 늘었어요. 그럼 중심각 크기도 몇 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05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 할만해, 그치? 자, 그러면 1번 한번 해볼까? 등호와 내지는 부등호, 아니 부등호가 아니라 같지 않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두 개의 중심각 크기가 같을 때 AB, BC, 호 AB, BC, 호 AC, EAB. 같다, 내지는 다르다. 어떻게 될까? 주아가 얘기해 줄까? 여긴 같아요? 얘는요? 여긴 같지 않아요? 여기는요? 여긴 같아요? 자, 준이. 지금 주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때요? 맞박 걸어요? 맞박 걸어요? 딱밤. 자, 딱밤이 걸렸다 생각하고 한번 다시 생각해봐. 이거 맞아요? 아, 저는 다르게 아우, 불나겠네. 자, 기본 성질이니까 정신만 차리면 돼요. 여기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어디예요? 2번 2번. 2번은 뭐가 돼야 돼? 같다. 네, 같다죠. 호 A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AB의 2배만큼 호도 늘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같아요? 네. 자, 둘 다 틀렸어요. 현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는다 했죠. 현 AC가 AB 길이의 2배가 아니잖아요. 2배보다 짧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 두 변 길이 합한 것보다 얘가 짧잖아요. 아, 맞네. 네. 그래서 지금 1, 2번이 등호고 그 다음에 같다고 3번이 다르다예요. 그 다음 2번. 2번도 한번 해볼까요? 중심각의 크기에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합니다. 비례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식을 어떻게 쓸까, 주아야? 중심각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지금? 30대 105니까 이게 바로 떨어지진 않죠. 그냥 30대 105라고 해. 중심각의 비는 30대 105인데 이 비가 부채꼴의 넓이 비와도 같아요. 10대 x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전항의 비가 지금 3분의 1이 됐으니까 후항의 비도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러면 x가 얼마예요? 에? 비례식 어떻게 풀어요? 몇 도예요? 35도. 네, 35잖아요. 여기 보면 3배 돼 있죠? 여기도 3배 돼 있는 수가 얘겠구나 해서 여기를 35로 찾으셔도 되고, 여러분이 흔히 아는 건 그거잖아요. 내항의 곱이 외항의 곱과 같아요. 이거잖아요. 지우고 나누고 해서 35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2번 한번 해보세요, 이제. 2번. x는 몇 도? 40. 그치, 40도. 지금 보니까
부채꼴 넓이가 5배 돼 있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5배 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도 한번 해볼까요? 기호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지금 얘기했던 그 성질 관련한 얘기거든요. 한번 일단 여러분이 옳은 거 한번 골라봐봐. 몇 번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다 됐죠? 자, 이번에도 슈아부터 물어볼까? 슈아는 몇 번 같아요? 잠시만. 그러면 준이는? 1번. 2개인데? 맞다고 하는 게 2개인데 1번이에요? 자, 준이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는 건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는 게 뭐예요? 전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는 게 2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그 2개가 뭐죠? 호하고 호의 길이하고 또 부채꼴 넓이밖에 없었어요. 그쵸?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 넓이만 정비례하는 거예요. 중심각 크기가 2배가 됐다면은 호의 길이 아니면 부채꼴 넓이 걔네만 2배가 되는 거예요. 현이나 삼각형 넓이는 그와 전혀 그 언급한 바가 없어요.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내용 중에 봐봐. 이거 무슨 기호야? 얘네는 현이야. 얘네는 호야. 현, 삼각형, 부채꼴. 현의 길이는 정비례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비례하는 건 뭐라고? 다시 말해서 2번. 2번하고 5번 그거잖아요. 삼각형 넓이나 현의 길이는 2배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전혀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4번. 이번에는 문제에서 쓸데없이 주어지는 조건은 없어요. 평행선 조건도 있거든요. 자, 어쨌든 그거를 한번 활용해서 이번에는 호 AC를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호 A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이 이 각을 찾으셔야 돼요. 이 각. AOC, 각 AOC. 몇 도일까? 40. 그치, 40이지.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0, 40이 될 거고 평행선에서의 억각 크기가 같으니까 40도.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방금 배웠던 거. 중심각의 크기의 호의 길이가 비례합니다. 거든요. 원의 둘레가 18cm예요. 원은 중심각이 몇 도지? 여기 다 이렇게 하면? 네? 360도잖아요. 중심각이 360도일 때 원이라고 하는 거는 부채꼴들이 중심각이 360도일 때의 호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중심각이 360일 때의 원둘레가 18이라면 중심각이 40도가 됐을 때는 호 AC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비례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야. 얼마다? 예, 2. 지금 2배, 네. 2죠, 2. 그래서 2cm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9배 됐으니까 여기도 9배 됐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원의 일단 기본 정의, 두 번째 성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둘레와 넓이 구하는 식을 할 거거든요. 자, 이제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알았죠? 원둘레를 구하는 거 내지는 원넓이 구하는 거 초등학교 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때 뭐라고 배웠죠?
한번 여러분이 배운 바를 한번 얘기해봐. 원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원 둘레요? 네. 반지름 곱하기 땡. 자, 원둘레 어떻게 구해요? 지름 곱하기 예. 원줄 지름 곱하기 원주율. 그쵸? 그래서 그리고 원넓이는 건널위요? 원넓이. 반반 원. 그치. 반지름 반지름 원주율. 원주율의 정의가 뭐죠 그러면? 원주율은 어느 원이나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원주율을 쓰는 거거든요. 원주율이 뭐예요? 그 계속 달라지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어느 원이나 원주율은 똑같아요. 그 원주율의 정의가 뭐예요? 뭐에서 뭐를 나누는 거야? 뭐에 대한 뭐에 비? 어? 대한 비율 뭐의 비율? 넓이. 자, 항상 수학이든 뭐든 개념이 제일 중요해. 원주 있죠? 원의 둘레. 원의 둘레에서 아무리 원이 커져도 말이에요. 이 원이 이렇게 크던 원이든 작은 원이든 이 원 둘레에서 이 지름을 나눈 거예요. 원 둘레에서 지름을 나눈 거죠. 이 지름에 대한 이 원주의 비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쓰는데 그 비율을 뭐라 그런다? 원주율이라 한다. 원주율은 원둘레 나누기 원지름이에요. 그러면 원이 둘레가 커졌다는 거는 원의 지름 역시도 커졌다는 거잖아요. 그 원 안에서 그 비율 자체가 바뀌지 않더라는 거고, 초등학교 때는 뭐 3이라고도 했을 거고 3.14라고도 했을 거고 3.1이라고도 했고 3과 7분의 1 뭐 이렇게도 했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불규칙하게 돌아가요. 소수점 이하가. 그래서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무한소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냥 파이라고 하는 수로 하기로 하자 약속을 한 거죠. 파이라고. 그래서 원주율은 앞으로 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문자처럼 쓰였지만 우리는 얘를 불규칙하게 돌아가는 무한소수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의 둘레라고 하는 건 아까 여러분이 뭐라 그러셨어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 했잖아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원의 둘레는 길이는 대부분 다 L이라고 해요. 랭스이기 때문에. 넓이를 S라고 보통 이제 얘기하고요. 그건 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다각형에서 원둘레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그래서 얘가 숫자기 때문에 앞에 써서 2파이 r.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에요 해서 수를 앞세워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보다 더 쉬워요. 반지름이 봐봐. 여기가 3이야. 그러면은 얘 원넓이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이랬었잖아요. 3.13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냥 파이만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원 넓이를 하면 파이 r 제곱이니까 3제곱에다 파이 붙여서 9파이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니까 지름 파이니까 여기 지름이 6이잖아요. 6파이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가 반지름이 1이에요. 그럼 얘는 원 둘레는 몇 파이예요? 원의 둘레. 이 원의 둘레는 몇 파이예요? 반지름이 1이라고 썼죠. 아, 자, 원 둘레 얼마죠? 몇 파이? 1파이. 지름이 몇 파이예요? 자, 다시 원둘레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2파이 r. 지름 파이니까.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2파이 r과 파이 r 제곱 기억해 두시고 다시 원둘레는 몇 파이예요? 2파이. 넓이는 파이. 아니. 원둘레는 그러니까 몇 파이? 지금 제가 그리는 원둘레 8파이. 원 넓이는 16파이. 5. 반지름이 5로 바뀌었어요. 원 둘레는 10파이. 넓이는 25파이. 원 둘레는 그 다음에 넓이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원 둘레라든지 원 넓이라든지 이거는 초등학교 때 우리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원 넓이를 구하는 그 원리를 얘기한 게 얘였죠. 조각조각 부채꼴을 다 나눴어요. 엄청 세세하게 자르다 보면 부채꼴이 엄청 작아져서 직선처럼 되는 형태가 생기게 될 텐데 그걸 이렇게 위로 좌우로 엇갈린 거지. 그러면 이렇게 엠보싱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붙여지겠죠. 근데 이게 워낙 자잘하게 하다 보면 마치 직사각형처럼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 원 둘레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L이 됐던 거죠. 근데 완전히 그 직선이진 않지 않아요? 그거를 아주 직선이 되는 것만큼 아주 세밀하게 자르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에 가까운, 직선에 가까운 애들을 모으게 되는 거지. 직선에 가까운 애들을.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러면 여기 높이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R이다. 그리고 이 가로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원주의 절반이니까 파이 R이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하면 파이 R 제곱이 나온다. 이렇게 됐던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채꼴을 배웠기 때문에 부채꼴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이거 일단 해볼까? 1번. 1번은 얼마야? 원 둘레. 이제 바로 할 수 있지. 원 둘레. 여기까지 하고 싶게요. 원 둘레. 4파이. 4파이. 넓이는? 4파이. 그치. 자, 2번은? 원 둘레는? 20파이. 땡. 원 둘레는? 자, 이거 지름이에요. 10파이. 네, 넓이는? 25파이. 25파이. 자, 주아의 목소리가 안 들려. 2번. 반지름이 8. 둘레와 넓이. 조용히. 주아가 얘기할 거야. 네. 전에 길이 10파이였죠? 네. 아니 25파이. 네, 넓이가 25파이. 그 다음에 2번은? 둘레는 16파이. 그리고 넓이는? 64. 예, 64파이. 쉬었다가 두 번째 할게요. 이어서 할게요.